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너무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겪게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한 남자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가난해도 가난이 뭔지 모르고 철없이 살았었지요. 그래서 어릴 때는 매일 행복하게 놀고 먹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 남자들이 찾아왔어요. 여기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 이 새끼들아. 비속어를 쓰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서웠던 저는 장롱 속에 숨어 있었어요. 집 전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 있는 남자들이 두려워서 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어요. 그때 누가 문을 따고 들어오더라고요. 야, 문 열렸다. 집 싹 뒤져. 그 남자들이 가장 먼저 연 곳은 장롱이었습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들어가서 숨어 있었던 곳이었어요. 이상한 기분에 왠지 그 장롱에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 뭐야. 장롱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옆에 내가 돈 진짜 없나 본데? 장롱 말고 찬장이나 다른 것도 좀 뒤져봐. 한 군데만 숨겨놨겠어? 에이씨, 진짜 여러모로 귀찮게 하네. 그 사람들은 1시간 동안 저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침대 밑 좁은 공간에 숨은 저는 다 해져가는 담요로 제 몸을 꽁꽁 가렸어요. 욕설이 난무하고 사람들은 저희 집에 가래침도 뱉고 냉장고를 열어서 괜히 음식들을 깽판 쳐넣기도 했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언제 나갈까 숨죽여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어요. 형님, 이 옆편네 지금까지 안 오는 거 보면 오늘 안 나타날 작정인가 봐요. 징한년. 일단 오늘은 가자. 시간이 꽤 흐르고 나서야 사람들은 저희 집을 떠났고 저는 침대 밑을 나가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웠고 트라우마가 생겼던 거죠.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집 안 꼴을 본 엄마는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어요. 희재야, 희재야. 목이 터져라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그제서야 저는 침대 밑에서 기어나와 엄마의 품에 안겼어요. 엄마는 펑펑 울면서 저에게 희재야, 희재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아까 엄청 무서운 아저씨들이 우리 괴롭히고 갔단 말이야. 너무 무서웠어. 그날 저희 모자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눈이 팅팅 부어서 뜰 수도 없을 지경이었고 엄마는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눈물을 흘리셨으니 말이죠. 그날 새벽 집에 있는 짐을 싸서 저희는 도망을 갔어요. 엄마의 아주 먼 친척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엄마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은 저는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수년 전 저는 심하게 아팠어요. 심장에 구멍이 생겼다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운동회에 참가도 못하고 숨을 쉴 때 쇳소리가 나고 책상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그러던 제가 학교를 가려고 등교를 하던 중에 갑자기 머리가 핑그르르 돌더라고요. 픽 쓰러진 거였고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그때 제가 대학병원에 처음으로 실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심장 판막 이상증 병명을 진단받은 거였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은 엄마는 신발도 갈아 신지 못하고
욕실용 고무신을 신고 병원에 달려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이 심장에 불규칙한 모양의 구멍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것 같은데 아이가 크면서 심장도 사이즈가 늘어나니 작았던 구멍들이 함께 커진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숨 쉴 때 쇳소리가 나거나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 소리를 들은 엄마는 펑펑 울면서 우리 아이 좀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 살릴 수만 있다면 제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싹싹 빌던 엄마를 보며 저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당시 거의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었다고 했어요. 지금이야 3천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 있어도 그 당시에 저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고 우리 엄마에게도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살리고 싶어 했던 엄마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수술해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했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때 엄마가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나 봐요. 아무래도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는 신용 때문에 돈을 못 빌리니까 3, 4금융권에 손을 댄 거였죠.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그저 엄마가 매일 제 곁에 있어주고 챙겨주고 하니까 즐거웠거든요. 엄마는 적어도 제 앞에서 울거나 힘든 내색을 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포도를 좋아하는 저를 위해서 소화병동 한켠에서 머루포도 껍질이랑 씨앗을 발라내고 살만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엄마였어요. 우리 희재, 엄마랑 평생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치? 엄마의 전부이자 보물인 우리 희재. 엄마, 나는 지금이 너무 좋아. 내가 아파도 엄마랑 하루 종일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엄마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수술을 받고 무사히 회복을 할 수 있었답니다. 약 1년간의 투병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돈을 많이 빌렸나 봐요. 입원비에 약값까지. 그런데 늘어나는 이자에 감당이 안 된 엄마는 점점 원금조차 갚기 힘들어 하시다가 아예 잠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빚쟁이 아저씨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깽판을 벌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자. 이자율이 50%가 넘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엄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파산 신청을 하고 엄마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신고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엄마는 몇 년간을 그 사람들을 피해서 떠돌이 인생을 살았어요. 그 무렵에 제가 깨달은 것 같아요. 철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돈이 없는 인생은 정말로 상당히 힘든 거구나.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구나. 라는 것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돈 많이 버는 게 목표였나 봐요. 엄마의 먼 친척집에서 얻어 살았던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전교 꼴등을 하던 제가 전교 10등 안에 들었으니 말이죠. 매일매일 그렇게 공부를 하고 책을 읽다 보니까 성적도 곧잘 나왔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전교 2등 1등을 밥 먹듯이 하곤 했어요. 반드시 나 때문에 고생한 엄마에게 호강시켜드린다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수능이라는 레이스를 완주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아하셨고 저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콧대가 높아졌어요. 난 이렇게 어려운 시험도 합격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어. 나는 정말로 뭐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야.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창업, 업사이클링 트렌드를 따라서 시작하게 된 사업은 승승장구를 하게 되었어요. 대학교 동창들과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아주 작게 시작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저를 사람으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뭐 빨아먹을 건 없나 하이에나처럼 접근하더라고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배신도 많이 당하고 상처도 많이 받으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저는 사업에 매진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에게 집도 사주었죠. 엄마, 내가 말했지?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아들이 엄마한테 집 사줬는데 기분이 어때? 기분 엄청 좋지? 우리 아들 힘들게 키운 보람이 있다. 엄마는 그저 아들이 건강하게만 잘 커줘도 만족하는데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어주니 너무 고맙네. 이때는 그저 승승장구하고 앞으로 더 잘 될 날만 남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줄줄이 일이 터지더군요. 같이 사업하던 친구의 배신, 군대까지 함께 갔다 오고 평생 함께 일하기로 약속한 친구가 저를 배신한 거였습니다. 형, 요즘 사업 잘 되시나 봐요? 형이랑 동업하는 훈정이 형, 이번에 람보르기니 뽑고 이태원이랑 청담동 왔다 갔다 하시던데? 우리 요즘 잘 안 돼서 되게 힘든데? 훈정이가 차를 새로 뽑았다고? 저랑 같이 동업하는 친구 녀석이 차를 새로 뽑고 엄청 좋은 시계부터 시작해서 이태원 라운지에서 돈을 엄청 쓰고 다닌다는 소문이 돈 거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쎄한 기분을 느꼈죠. 직감적으로 저는 회계장부를 천천히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녀석이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회사 자금을 거기로 다 넣어서 본인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손해금만 10억이 넘는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된 거였어요. 검찰 고발을 위해서 자료를 조용히 녀석 모르게 모으던 중에 회사 돈을 전부 들고 도망가게 되었고 그렇게 회사가 망하게 된 거였습니다. 거래업체에서 돈을 달라고 저희 회사를 찾아오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10여 년 전에 저희 집에 찾아온 그 빚쟁이들이 생각나는 바람에 저는 공황장애가 오고 과호흡이 와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어요. 사업 살리겠다고 엄마한테 해준 집 담보 잡아서 돈도 빌려보았지만 쉽지 않았고 결국 저는 파산 신청을 하러 법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변호사랑 상담을 하러 가던 중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선보라님 아드님 되시죠? 네, 제가 아들 되는 사람인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어머니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사업적으로 힘든 것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변호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걷다가 갑작스러운 극심한 통증에 쓰러진 엄마는 행인들에 의해서 인도로 옮겨졌고 도착한 119차를 타고 병원에 간 거였어요. 병명은 암 3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 정도로 암세포가 퍼졌으면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텐데 어떻게 참고 있으셨어요? 괜히 아파서 병원 갔다가 큰 병 발견되면 우리 아들한테 집만 지우는 꼴이 되니까 참고 또 참았지. 엄마는 몸이 너무나도 극심하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진통제를 씹어 삼키며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텼던 겁니다.
일만 하고 돈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내게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 챙기지 못했구나 라는 죄책감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엄마는 바로 입원하게 되었고 의사의 치료 계획에 따라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항암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한 번 주사를 맞고 치료를 시작하면 환자의 입맛이 뚝 떨어져서 밥은 입에 대지도 못하고 살이 10kg가 넘게 빠질 정도로 엄청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엄마랑 저랑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다 빠지고 독한 약 때문에 이가 흔들려서 빠질 정도였어요. 게다가 몸이 약해지니까 하루에 10분 정도 서 있는 것도 힘들 지경이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 부담이 문제였습니다. 엄마한테 사업 망했다고 아직 말도 못한 상황이었고 파산 신청 직전에 엄마 암 소식을 알게 된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병원비를 매달 내야 하는데 돈 나올 구멍은 없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엄마 생각이 간절하게 났습니다. 엄마가 이래서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린 거구나. 사람은 살려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랬던 거구나. 같은 상황과 처지가 되어버리니까 저절로 엄마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엄마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주변에 제 친구들이 엄마 소식을 전해 듣고는 항암에 좋다는 영양제랑 음식들을 엄청 많이 챙겨주었어요.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차가부서부터 시작해서 약초까지 전부요. 하지만 엄마의 병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죽을 만큼 힘들 때 더 힘든 일이 터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내년부터는 어머님이 심포갈수가제 보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암 환자들 지원받는 심포갈수가제 사업을 축소 후 철회한다고 이야기가 나와서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걸로 겨우겨우 엄마한테 들어가는 병원비 지원받고 있는데. 의사의 말은 엄마가 지원받고 있는 치료 관련 보험을 나라에서 축소시키고 지원 대상을 줄인다는 거였습니다. 한 달에 약값 200만 원 정도 내고 있었는데 그 보험이 없어지면 저는 엄마 약값과 치료비로 한 달에 적어도 1,400만 원 넘게 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였습니다. 암 환자한테 이건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어요.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한 달에 병원비 1,400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엄마는 허리에 희귀병도 있었어서 그거 관련한 약값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는 너무나도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날 병원 로비에 주저앉아서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거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하는 거냐고 하면서요. 하지만 엄마에게 이 소식을 말하긴 싫더라고요. 괜히 걱정과 어깨에 짐만 지우게 되는 꼴이 될 것 같아서요. 눈물을 삼킨 저는 다시 한번 사채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일을 안 하고 돈만 빌리니까 그쪽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디 가서 한덩치 하는 사람이었지만 전문적으로 수금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기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협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당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사람이 우울해졌습니다. 인생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사람이 웃긴 게 궁지에 몰리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지더라고요. 의사는 어머님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일단은 항암 치료를 잠시 중단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항암제로요.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집에 들어가면 엄청난 빛 독촉서가 우편함에 들어있으니 어디서도 희망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엄마를 병원에 가두고 하루하루 죽어가게 만드니 차라리 여행이라도 다녀서 추억을 쌓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바로 제주도 여행이었어요. 엄마는 평생 일만 하느라 한 번도 제주도에 가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가자. 내가 비행기표부터 시작해서 다 예약해놨어. 엄마 진통 올 때마다 먹을 약도 가지고 왔고 매일 병원에 있으니까 사람이 더 우울해하는 것 같아. 의사도 몇 달은 외래 진료 보러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러네. 그렇게 저는 1년여 만에 엄마와 함께 병원을 떠나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선선한 바람, 까만 돌, 그리고 푸르른 바다가 저희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엄마는 저에게 평생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못 보고 죽을 뻔하다가 우리 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호강도 하게 되네?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엄마,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보험 관련 정책이 시작되면 엄마의 병원비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치료를 못 받은 엄마는 하늘나라로 갈 게 뻔했어요. 저는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면 나도 따라가야지. 이번이 내 인생 마지막 여행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돈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예약한 민박집에 도착한 저는 엄마를 차에 잠깐 두고 먼저 가서 주인장에게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예약할 때 숙박하는 사람들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신분증을 받은 주인장은 갑자기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지는 겁니다. 이제 입실해도 되는 거죠? 예. 조금 이상했어요. 왜 나를 보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숙소에 짐을 둔 뒤 조금 쉬었다가 다시 바다로 향했어요. 그날 저녁에 해물도 먹고 갈치도 구워 먹고 추억을 쌓았습니다. 밤바람이 거칠고 춥길래 민박집에 들어갔어요. 엄마의 이부자리를 정리해드리고 라디오를 켰을 때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누구세요? 얼굴을 보니 민박집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은 저에게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어떤 일로? 혹시 어머님한테 김희민이라는 사람 아냐고 물어봐 주실 수 있나요? 방 안에서 사장님과 저의 대화를 들은 엄마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저희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김희민? 당신이야? 김희민, 당신 맞아? 보라야, 선보라. 갑자기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고 정말 펑펑 우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눈물에 저는 그들의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무슨 영문인가 싶어서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었죠. 집주인은 저에게 자켓 안쪽에서 명함을 내밀더라고요. 제주도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을 한참 동안 하지 못하시더니 한숨을 다시 푹 쉬시고는 네 아빠기도 해. 무슨 소리냐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고 막 저는 물었지요.
엄마는 제 친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그때 엄마가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알고 보니 아빠는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아있으셨대요. 엄마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 막내딸로 태어나서 혼자 서울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빠는 유명한 건설업체 외동아들이었던 겁니다. 이태원에서 처음 서로를 본 엄마와 아빠는 한눈에 반해서 사랑을 하게 되었고, 꼬박 4년이라는 시간을 만났대요. 그러다가 엄마가 저를 임신하게 된 거였고요. 아빠는 내가 목숨 걸고 당신과 우리 아이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 엄마를 안심시켰지만 시댁에서 반대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아빠 사업 물려받아야 하는데 근본도 없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인생 망치게 생겼다고 하면서요. 아빠는 이 사람 정말로 좋은 여자야. 내가 이 여자 만나고 나서부터 너무너무 하루하루 행복해졌고 인생이 즐거워졌어. 그러니까 제발 반대하지 마. 애걸복걸했지만 시댁은, 그러니까 친할머니의 반대가 어마무시했답니다. 결국 아빠는 집을 나와서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고 저를 출산한 거였어요. 그러다가 아빠의 부모님이 아빠를 잡으러 왔고 아예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버렸대요. 그래서 한국에 혼자 남게 된 엄마는 시댁 식구들의 괴롭힘과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에 있는 아빠와의 연락도 완전히 끊게 되었고 저랑 함께 숨어 살았던 거였습니다. 그 뒤로 엄마와 아빠는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거고, 아빠를 찾는 저에게 엄마는 아빠가 죽었다면서 그날의 일을 이야기해주지 않으셨던 거였죠. 너무나도 사랑했던 두 사람이 타의에 의해서 멀어지고 헤어졌던 겁니다. 민박집 사장님은 당신 주민등록증 보자마자 너무 놀랐어. 나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거든. 이름부터 나이, 생년월일까지 똑같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게다가 사진도 당신이었고.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몸이 야위었어?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나 말기암이야. 그래서 아들이랑 같이 죽기 전에 여행 온 거고, 속으로 그냥 죽기 전에 당신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세상에, 정말 말도 안 돼. 두 분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못다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레 자리를 비켜드렸고요.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는 민박집 사장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보고 네가 내 아들이구나. 미안하다. 아빠가 바보 같아서 용기가 없어서 너랑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펑펑 울더라고요. 어색했어요. 갑자기 내 인생에 나타난 아빠. 평생 제 인생에 아빠라는 존재는 없었거든요. 한순간에 알게 된 아빠와 탄생의 비밀. 혼란스러웠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도 느껴졌어요. 나에게 모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지요. 그 아저씨가, 아빠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너희 엄마를 돌보고 싶구나. 너무나도 미안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에게도 아빠 노릇을 하고 싶어. 손을 꼭 잡더라고요. 속으로 저는
당신이 우리 삶을 감당할 수 있겠어? 괜한 반항스러운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제주도 여행이 끝나게 되었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통증이 심해진 엄마는 서울에 가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저는 또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를 책임지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찍 인력소 사무소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핸드폰으로 누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누구세요? 나야, 민박집 아저씨. 그러니까 아버지다. 아버지는 엄마를 간병하기 위해서 서울로 오신 거였습니다. 하던 일을 중간에 멈추고 저는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말도 없이 제주도에서 서울로 오신 거예요? 언질이라도 해주시지. 네 엄마가 암 말기라는데 내가 어떻게 제주도에서 유유자적하게 여유를 즐기고 있겠니? 급하게 민박집을 접고 서울로 올라오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몰랐던 거죠.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정체를요. 병원비를 낼 날이 다가와서 원무과에 가서 저는 얼마나 나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 1,100만 원 나오셨고요. 비보험까지 전부 다 합친 금액입니다. 그리고 완납되셨어요. 네? 저는 병원비를 낸 적이 없는데? 김희민 되시는 분이 병원비 전부 입금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아직 못 낸 작년치 병원비 5천만 원도 전부 다 납입하셨고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엄마의 밀린 병원비까지 전부 다 내주신 거였어요. 바로 아버지에게 찾아갔어요. 돈이 어디서 나셔서 그렇게 큰 돈을 갚으셨어요? 저의 말에 찡긋 웃으시더라고요. 뒤늦게 알고 보니 아버지는 건설 사업을 하시던 친할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물려받으신 거고 그걸로 사업을 하다가 제주도로 내려와서 소박하게 민박집을 운영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 많은 돈을 다 기부하고 죽으려고 하다가 엄마를 만나게 된 거고 그 돈을 엄마의 병원 치료비로 쓰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였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암 환자 치료비 감당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돈 빌린 거 있냐고요. 그리고서는 바로 제 통장에 돈을 써주셨습니다. 이걸로 사채 빚은 빨리 갚고 다시 시작하자. 엄마는 내가 책임지고 돌볼 테니까. 알겠지? 순간 저는 이게 가족의 힘이구나, 아빠의 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빠가 한 역할을 내가 오롯이 다 해내느라 이렇게 힘들었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던 거구나.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거의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그 아저씨를 아빠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일용직을 그만두고 손을 놓았었던 업사이클링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시작한 일이니 마무리는 제대로 짓고 싶다는 생각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니 그동안 저희를 기다려주신 손님들이 많은 반응을 해주시면서 인기가 늘어났어요. 조금씩 매출이 오르더니 연 매출 3억을 찍게 되었고 거의 6년 만에 다시 사업을 성공시킨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기쁜 것은 심포괄수가제 보험제도가 환자들의 반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중단되게 되었고 우리 엄마도 치료비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항암약물은 엄마의 몸에 반응하지 않아서 그동안 치료가 힘들었었는데 키트루제라는 새로 나온 신약이 엄마에게 잘 반응을 해주어서
지금은 암세포가 거의 80% 정도 전멸된 상태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고 아빠와 함께 살면서 여행도 가고 조금씩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계세요. 엄마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힘들어서 죽고 싶었던 적도 많았는데 다 지나고 이 사람을 다시 만나니까 죽지 않고 살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아들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슬퍼하고 많이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은 저는 그때부터 조금 더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어쩔 때는 전쟁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게임 같기도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죽으라는 법은 없기에 그래서 이 악물고 살아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존재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정말 많이 편안해졌고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돌덩어리가 없어진 것 같아서 요즘은 입맛도 돌고 인생이 하루하루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마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한번 크게 아파 보니 얼마나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행복한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네요. 앞으로 이 소중함을 절대로 잊지 않고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힘들 때마다 꺼내어서 위로받고 다시 앞으로 살아가 보려고요. 여러분도 부디 아프시지 마시고 많이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아보고 그러시면서 살길 바라겠습니다. 빙빙 돌아서 만나게 된 엄마와 아빠의 인연. 어떻게든 만날 사람은 다 만나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네 인생인가 봐요. 하여튼 간에 긴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추우니 몸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교차가 클수록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요즘 감기 걸리면 정말로 답도 없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돈, 명예, 사랑 다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이 없으면 뭘 하든 힘들고, 아니, 애초에 뭘 할 수도 없으니까요. 우리 모두 건강 잘 챙기면서 한 번뿐인 인생 끝장나게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네요. 모두 건강하고 사랑하고 즐기면서 살아봅시다.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